보시는 것처럼 17조가 있는데요. 이 17조가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에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는 관리비 이런 명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17조에 이 규정만 있습니다. 즉,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 지분이 뭐냐면 이게 전유 부분 비율입니다. 전유 부분 말입니다. 등기부상 전유 부분 있잖아요. 공용 부분을 제외한 전유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이게 바로 관리비예요. 이 관리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게 집합건물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같이 이 건물은 규약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규약이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7조에 따라 가지고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런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되냐 하면 전체 건물, 이게 상가나 또는 주차 건물 가리지 않고 전체 공용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 한다는 것입니다. 지분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가 복도를 청소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절반 이상을 주차장 소유자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규약을 지정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규약, 관리 규약이 필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규약 제정하는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규약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 만들 때부터 이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합건물은 이런 규정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법 17조에 따라 가지고 지분 비율로 전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차장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 주차장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전체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으로, 그런데 이제 관리비를 낸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관리비를 청구한 이 소송의 주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구의 주체는 관리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단은 단체잖아요. 이 단체는 이 단체의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가 있는데 이 대표자가 적법하게 뽑힌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법하게 뽑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은 당사자 적격, 즉 원고 적격 흠결로서 각하 판결이 나버려요. 본안 판결도 안 나고 그냥 각하, 이것은 뭐냐면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리비를 내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야 되는 것이에요. 방금 보신 법 17조에 따라서 내긴 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내라고 소송을 청구한 이 청구자의 당사자 적격이 올바른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송을 수행할 관리단의 대표, 이게 관리인이거든요. 이런 관리인의 선임은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24조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단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할 관리인 선임 하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도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건물이 맞죠. 그리고 이런 관리인은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의결권의 과반수, 이게 밋이에요. 밋. 또는이 아닙니다. 즉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찬성해야 되고, 그리고 의결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분입니다. 이 지분의 과반수도 찬성해야 되고, 이게 두 개가 모두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AND예요. 밋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과반수만 찬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도 같이 찬성해야만 어떠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의결을 통해 가지고 관리인이 선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인이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찬성해야만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소유자는 과반수 찬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지분은요, 이 주차 건물 소유자의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법한 관리인을 뽑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내가 그냥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니 관리단 대표가 맞다, 관리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적법한 관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당연히 관리인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걸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분의 과반수는 얻지 못하셔가지고 관리인으로 못 되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승소사례 아닙니까? 결론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자, 잘 보시면